오늘은 24시간 동안 한국말 쓰기. 한국말만 쓸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절규에도 일본 소녀들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저희는 한국말로 대화해요.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히나입니다. 도쿄에 있는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 신문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친구 레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번거로운 한자 변환이 시작됐어요. 간단이라는 단어 하나 쓰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먼저 칸탄이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올바른 한자를 찾아야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레이는 항상 메시지 답장이 빨라요. 그런데 저는 늘 느렸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대화를 끝냈는데 저는 아직 첫 번째 문장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와 남동생 유우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78살이신데 작년에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처음엔 정말 기뻐하셨죠. 손녀와 문자도 주고받고 병원 예약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했는데 예약 문자를 보내지 못하셨어요. 병원이라는 한자를 쓰려고 했는데 묘인이라고 입력해도 나오는 한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작은 화면에서 비슷한 한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우셨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뭐 무리다. 이제 무리야.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나 봐.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어를 쓰셨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제 남동생 유우토의 이야기입니다. 유우토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2년 전에 난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독증이 뭔지 아세요?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예요. 보통 아이들도 한자 배우기 힘들어하는데 난독증이 있는 유우토에게 한자는 특히 어려웠어요. 나무라는 뜻의 목자와 책이라는 뜻의 본자가 계속 헷갈렸어요. 새라는 뜻의 조자가 까마귀라는 뜻의 오자로 보였고요. 매일 밤 유우토는 한자 공부를 하면서 울었어요. 3시간씩 연습해도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한자 시험 때마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친구들은 유우토를 놀렸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유우토가 어느 날 제게 한 말이었어요. 누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문제인 거지? 아니에요. 유우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용 한자만 2136자, 거기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까지. 초등학생이 1026자의 한자를 외워야 해요.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배워야 하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자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노인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신대요. 한자 변환이 너무 복잡해서요. 유우토는 특수교육 상담까지 받게 됐어요. 선생님은 유우토가 계속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유우토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쓰는 문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걸까?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제가 푹 빠진 K-팝 아이돌 그룹의 직캠 영상이었죠. 영상 아래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그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때 문득 한국 팬들의 댓글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같은 간단한 모양들이 조합되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어처럼 복잡한 한자도 없고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처럼 외워야 할 글자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한국어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한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생각해 보세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까지 외워야 해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였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고, 니은은 혀가 위짓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래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읽었어요.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래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 문장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한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자를 못 보내시고 유토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한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식으로 자음 순서를 외웠어요. 아야어여 오요요이. 모음 순서도 외웠고요. 처음에는 모양이 낯설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웠어요. 기역 더하기 아하면 가, 니은 더하기 아하면 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뜻은 몰랐지만 소리는 낼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히나, 히의니으나. 간단했어요. 일본어로는 또는 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4개의 기호만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유토가 한글을 배운다면? 복잡한 한자 대신 이 규칙적인 글자를 배운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할아버지가 또 스마트폰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셨어요. 친구분께 문자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또 한자 변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였죠. 할아버지,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종이에 큰 글씨로 히읗, 아, 리을, 아, 비읍, 어, 지읒, 이를 써드렸어요. 이게 뭐니?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국 글자인데 이거 8개만 알면 할아버지를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히읗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하. 아는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고요. 아.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금방 이해하셨어요. 30분 정도 연습하시더니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거였어?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한국어 키보드를 설치해드렸죠.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희나야 사랑해. 비록 한글로 쓴 메시지였지만 할아버지가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쓰신 문자였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 나이 78배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구나. 희나야 고맙다. 그날 저녁 더 중요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유우토가 또 한자 숙제를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라는 한자를 쓰는데 29획이나 되는 복잡한 글자였거든요. 유우토야, 누나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이거 한번 해볼래? 저는 유우토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유우토도 겁을 냈어요. 또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우토야, 이건 달라. 24개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어.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유우토는 난독증이 있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모양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해서 헷갈릴 게 적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하나하나 천천히, 그 다음엔 조금씩 빠르게. 10번째 날, 유우토가 가나다라마바사를 읽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유우토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유우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누나, 이거 봐. 내가 쓴 거야. 유우토가 종이에 쓴 글자를 보여줬어요. 누나 사랑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우토가 글을 읽었어요. 난독증으로 2년 동안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유우토가 한글로 쓴 문장을 읽은 거예요. 누나, 내가 읽었어. 진짜로 읽었어. 유우토가 방방 뛰면서 소리쳤어요. 너무 기뻐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죠. 엄마, 아빠, 나 글 읽었어. 누나 사랑해라고 읽었어. 부모님도 달려오셨어요. 유우토가 쓴 한글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유우토가 정말 이걸 읽은 거니? 응. 누나가 가르쳐준 한글이야. 나 머리 나쁜 거 아니었어.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유우토는 계속해서 한글로 글을 썼어요. 나는 유우토. 나는 똑똑해.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어. 매일 밤 울면서 한자 공부를 하던 유우토가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희나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니? 특수교육 선생님도 어렵다고 했던 일이.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우토 같은 아이들이 일본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이들도 한글을 배운다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친구 레이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어요. 레이,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유우토가 글을 읽었어. 한글로. 레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유우토의 난독증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그 유우토가? 응.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자기 이름도 쓰고 문장도 읽었어. 너도 배워볼래? 점심시간 우리는 옥상 구석에 앉았어요. 저는 레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이게 기억이야.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거래. 레이는 똑똑한 친구예요. 1시간 정도 연습하더니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이해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인데? 이걸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 레이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레이. 릴레이응이. 신기해. 한자로는 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해?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사카이 유나가 우리를 봤어요. 뭐해? 무슨 암호 같은데? 한글이야. 한국 문자인데 정말 규칙적이야. 너도 배워볼래? 유나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쿠도사키, 모리, 모모카도 합류했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5명 모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거 흥미로운데? 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몰랐을까? 유나가 핵심을 찔렀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희나, 나도 가르쳐줘. 우리도 배우고 싶어. 방과 후 음악실에서 한글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5명이었는데 다음 날은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이 모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친구들이 학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한글로 메모했더니 훨씬 빨라. 수학 공식도 한글로 쓰니까 시간이 절약돼. 물론 처음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들리는 단어들을 메모하고 인터넷으로 뜻을 찾아봤죠. 몇 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죠. 더 놀라운 건 공부 효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한글로 메모하니까 훨씬 빨랐거든요. 일본어로는 이라고 쓸 걸 한글로는 확인이라고 쓰면 되니까요. 레이가 말했어요. 희나, 이거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자를 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학교 신문부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희나,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학습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은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글 학습 모임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반 친구들도 배우고 싶어 했고, 심지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도 찾아왔어요. 선배님, 저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후배들아, 물론이지. 같이 배우자. 2달이 지났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복도에서는 한글로 쓴 메모가 오가고 카톡 단체방에서는 한글로 대화를 나눴죠. 심지어 몇몇 젊은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너희들이 쓰는 그 문자 정말 효율적이더라.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 유나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언어의 평등이구나. 특별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세종대왕은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의 조용한 학습 모임은 곧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글 학습 열풍은 우리 학교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우토가 신나서 집에 왔어요. 누나, 우리 반 친구들도 한글 배우고 싶대. 내가 한글로 일기 쓰는 거 보고 다들 놀랐어. 유우토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글쓰기가 재미있어졌대요. 매일 한두 쪽씩 일기를 썼고 처음으로 독서도 시작했어요. 한국 동화책을 사서 천천히 읽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울지 않았다. 한글은 쉽다. 나는 똑똑하다. 유우토의 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우토 학교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유우토처럼 난독증이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죠. 유우토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유우토는 이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자 때문에 놀림받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 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복도에서는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 급식 뭐야? 카레라이스래. 맛있겠다. 숙제 다 했어? 아직이야. 같이 할래? 처음엔 일본어를 한글로 쓰는 정도였지만 점점 한국어 단어도 섞어 쓰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습 효율이었어요.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노트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았을 때 일본어로는 한참 걸리는 문장을 한글로는 빠르게 쓸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이걸 일본어로 쓰면 복잡한 한자를 써야 하지만 한글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이렇게 간단했죠.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식을 메모할 때 한글이 훨씬 빨랐고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미술부 친구들은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한글은 글자 자체가 예술이야. 동그라미와 직선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과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했어요.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뜬 거라니.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께 자랑하셨대요. 나도 이제 문자 메시지 쉽게 보낼 수 있어. 한글이라는 게 있더라고. 할아버지 친구분들도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노인정에 가서 한글 수업을 했죠. 어르신들, 오늘은 비읍을 배워볼게요.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트리는 소리예요. 바버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초등학생처럼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손자, 손녀에게 복잡한 한자 변환 없이 문자를 보내는데 성공하셨죠. 할머니가 보낸 거 맞아? 대박. 어르신들의 얼굴에 번지는 자부심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문자는 소통의 도구예요. 복잡해서 소통을 방해한다면 그건 개선이 필요한 거죠. 학교에 돌아와 보니 한글 사용자가 더 늘어 있었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동아리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한글 문화 연구부를 만들자. 좋아.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면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었죠. 우리는 곧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전체 조회 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사용하며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글을 쓰는 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한자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000년 이상 사용해 온 우리의 전통이죠. 하지만 최근 일부 학생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으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자 담임인 야마모토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나카무라, 내가 이 한글 학습 모임의 중심이라고 들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걱정이 많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거든. 한글은 좋지만 일본어 학습에 소홀해질까봐 우려하신다. 저는 답답했어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점심시간 친구들과 모였을 때 모두들 걱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금지하면. 유나가 말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것뿐인데. 레이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한글로 필기하니까 성적도 올랐잖아. 이게 나쁜 거야? 그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면 주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했대요. 자기 딸이 한글만 쓰고 한자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한글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죠. 세타가야 고등학교 한글 학습 열풍. 교육적 효과인가, 우려스러운 현상인가?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유우토 때문에라도요. 유우토가 제게 말했거든요. 누나, 한글 쓰면 안 돼? 나 이제 글 읽는 게 재미있는데. 그날 밤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희나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 내가 한글 학습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엄마, 전 그저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한 것뿐이에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도 유우토의 변화를 봤다. 하지만 학교와의 마찰은.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마디 하지. 나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쉽게 문자를 보냈어. 한글 덕분이야. 이게 나쁜 거라면 뭔가 잘못된 거지. 유우토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전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진지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유우토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학습의 자유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어요. 학교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한글 학습과 활용은 계속하기로요. 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퍼져나갔죠. 학교의 우려 표명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활동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화장실이 우리의 새로운 소통 공간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감시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오늘 방과 후 어디서 만날까? 편의점 어때? 거기서 이야기하자. 이런 대화를 한글로 쓴 쪽지로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일종의 비밀 메모가 된 거죠. 수업 시간에도 한글 활용은 계속됐어요. 선생님이 칠판을 보고 있을 때 재빨리 한글로 필기했죠. 오늘 시험 준비했어? 아니. 어떻게? 점심시간에 같이 공부하자. 한글로 쓰니까 빠르게 쓸 수 있었고 선생님이 발견해도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방과 후에는 근처 편의점에 모였어요.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글 공부를 계속했죠. 오늘은 받침에 대해 배워보자.
한글에는 받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우리에게 다가왔거든요. 혹시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알고 보니 그 아르바이트생도 대학에서 한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대요. 리포트 쓸 때마다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의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들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편 할아버지들의 모임도 계속됐어요. 노인정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한글 수업 시간이 되었죠. 오늘은 사랑합니다를 배워볼게요. 손자,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어. 한자로는 너무 복잡해서 못했는데. 80대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나도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어. 한글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고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다시 소통을 시작한 거죠. 유우토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우토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유우토 어머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유우토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선생님은 유우토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유우토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도 하고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린대요. 무엇보다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날 이후 유우토의 담임 선생님도 조용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샵 한글로 대화해요 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참여했죠. 한자 변환 때문에 과제 제출 늦을 뻔했어요. 한글은 정말 편해요.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모티콘 보내셨어요. 한글 배우신 후로 카톡 자주 하세요. 난독증 동생이 책을 읽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한글만 쓰면 안 돼. 한자도 중요한 우리 문화인데. 균형 있게 배워야 한다. 사회가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제안했어요. 우리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지 말자. 당당하게 나서자. 무슨 뜻이야? 공개 발표회를 열자는 거야. 우리가 왜 한글을 배웠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했어요. 변화는 숨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공유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2025년 5월 30일 토요일.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한글을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플래카드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건 플래카드의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는 도구다.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라. 한글은 모두를 위한 선물.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난독증 아동 부모님들의 플래카드였어요.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다. 복잡한 문자가 내 아이를 힘들게 한다. 유우토처럼 모든 아이가 글을 읽게 하라. 유우토도 왔어요. 작은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셨어요. 78년 만에 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글 덕분에 손자와 대화해요. 발표회는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죠.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공대생입니다. 매일 리포트를 쓰는데 한자 변환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글로 메모하니 효율이 많이 올랐어요. 한 어머니도 증언했어요. 제 아들은 난독증이 있어요. 8살인데 한자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표회를 구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순식간에 구경꾼이 500명을 넘어섰어요. 경찰이 나왔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발표회였어요. 불법적인 행동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한 경찰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정말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우리 아이도 한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심지어 경찰관도 관심을 보인 거예요. 언론도 몇몇 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청소년 모임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를 보고는 진지하게 취재했어요. 한 기자가 유우토를 인터뷰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뭐가 달라졌니? 유우토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전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책도 읽고 일기도 써요. 친구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외국 특파원도 왔어요. 외국 기자의 눈에는 이 상황이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일본 젊은이들이 왜 한글을 배우나? 라는 제목으로 취재를 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인 도구가 있는데 왜 써보지도 않나요?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게 좋으면 간단한 걸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발표회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언어는 자유다. 소통은 권리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과 일본어로 쓴 대형 현수막을 펼쳤어요. 우리는 계속 한글을 배우고 활용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일본 사회에 작은 파장이 일었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젊은이들의 실용적 선택이다. BS 전통도 중요하다. 언어 학습의 자유를 존중해야 BS 일본어 교육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한 청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원이라고 합니다.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생이에요. 25살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일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죠. 여러분의 한글 학습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태원 씨는 우리의 이야기를 SNS에서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도와주고 싶다고요.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감격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첫 수업은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열렸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고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어요. 태원 선생님은 먼저 한글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때 조선시대 백성들도 여러분처럼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셨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유우토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세종대왕은 왜 쉬운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태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유우토처럼 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500년 전 조선의 왕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수업은 계속됐어요. 태원 선생님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일본어의 정과는 좀 달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감정을 뜻해요. 그리고 실용적인 회화도 가르쳐 주셨어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한자로 쓰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아, 병원 용어들이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돼요. 복잡한 한자 필요 없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모두가 빠져들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히 쉬운 언어가 아니라 따뜻하고 실용적인 언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원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문화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이에요. 누구나 쉽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시죠.
화면에 한국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러운 듯이 쳐다보셨죠. 태원 선생님은 또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신이 담긴 문자예요.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그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난독증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태원 선생님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한국에도 난독증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극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조카도 난독증이었는데 지금은 책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난독증 교육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법이 있었죠. 수업이 끝날 무렵 태원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초대하고 싶네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우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누나, 태원 선생님이 말한 거 들었어? 한국에도 나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글로 극복한대. 나도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너는 이미 하고 있잖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여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태원 선생님이 한국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꼭 가보고 싶구나. 이런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태원 선생님과의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먼저 유우토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어느 날 유우토가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왔어요. 누나, 나 독서상 받았어.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난독증으로 글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독서상을 받은 거예요. 유우토는 이제 한국 동화책을 즐겨 읽었어요. 아기 공룡 둘리, 구름빵 같은 책들을 하루에 1~2권씩 읽었죠. 한글로 읽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일본 책도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있어. 더 놀라운 건 유우토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작은 공룡이 살았어요. 한자를 못 읽는 친구들이 유우토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유우토는 이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우토의 담임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의 효과를 인정했거든요. 유우토뿐만 아니라 다른 난독증 아이들도 한글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성과예요. 특수교육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자는 표의문자라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문자이면서도 규칙적이어서 학습장애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글을 보조도구로 활용하자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런 의견 차이는 계속 존재했어요.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필기 속도가 빨라지니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했고, 과제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반면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한자 암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죠. 한 조사가 흥미로웠어요.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하루 4시간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6시간이었어요. 같은 양을 공부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팀에 한글을 활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보고서 작성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죠. 몇몇 진보적인 기업들은 한글 활용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하지만 보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죠. 일본어 능력이 기본입니다. 한자도 중요한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실용성을 중시했지만 기성세대는 전통의 가치를 강조했죠. 한 대학생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반대로 한 50대 회사원은 이렇게 의견을 냈죠. 한자는 우리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태원 선생님은 좋은 균형점을 제시했어요. 한국도 한자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죠. 일본도 균형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일본의 한 대학이 발표한 연구였죠. 디지털 시대의 문자 사용 효율성 연구 한글 활용이 학습 속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는 한글 활용이 실제로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었어요. 유우토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누나, 나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 한글로 배우니까 이해가 빨라.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2025년 6월 현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한글 교육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한일 언어 교류 모임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모임은 일본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참가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50살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공부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한자 공부에 쓰던 시간을 다른데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모임을 취재했어요. 기사 제목은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열다였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일본어 교육이 먼저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인 친구가 10명이 넘었어요. 매일 영상 통화를 하시고 한국 뉴스도 보시고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 장기도 두셨죠. 희나야, 내가 79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 한글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유우토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학교 장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난독증으로 특수교육을 받던 아이가 장문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유우토는 이제 한국 소설도 읽기 시작했어요. 어린 왕자를 한국어로 읽고는 이렇게 말했죠. 누나, 한국어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 쉬운 말로 쓰여 있어서 이해가 잘 돼. 유우토의 장래 희망도 생겼어요. 나는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글을 활용하는 사람들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훨씬 높았어요. 특히 노년층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죠. 기업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합니다. 라는 구인 광고가 늘어났고 몇몇 기업은 사내에서 한글 활용을 허용했어요. 한 스타트업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우리는 능력을 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환영해요. 하지만 정부와 교육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문북과학성은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고 발표했죠. 일본의 교육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SNS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죠.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건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찾아야 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이 급증했어요. 특히 한글의 체계성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죠. 한국 대학들도 일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5명의 친구들이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레이도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희나야,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언어는 정말 놀라운 도구야. 저는 계속 일본에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유우토들을 돕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한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죠. 문자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니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요. 태원 선생님의 수업은 계속되고 있고 참가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죠. 그리고 올해 여름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 계획이 구체화된 거예요. 2025년 6월 현재 우리는 여름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우토가 매일 한국 지도를 보며 가고 싶은 곳을 체크해요. 누나, 나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보고 싶어. 그리고 한글 박물관도 가자. 할아버지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한국 친구들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태원 선생님이 우리의 여행 계획을 도와주고 계세요. 서울에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한글의 역사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요. 한편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난독증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초기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글 읽기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외국 문자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신문부에서는 특별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글과 함께한 1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례들을 모아서 보도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 기사의 메인 기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유우토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담을 거예요. 유나가 제게 말했어요. 희나, 내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넌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도구가 그만큼 유용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최근에는 기업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한글을 활용하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든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죠. 이런 변화는 희망적이에요. 유우토의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유우토를 불러서 칭찬하셨대요. 유우토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유우토는 이제 학교의 자랑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노인정에서도 한글 수업이 정식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한글로 소통하기라는 이름으로 매주 2번씩 수업이 열려요.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 한글 덕분이야. 이런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곧 있을 한국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그분은 아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갈 거예요. 더 많은 유우토들이,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학습 현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인께 공유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